자, 안녕하세요. 정보올림피아드 2016년도 6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뉴스에서 났는데, 요새 인텔 관련된 뉴스가 났는데요. 아무튼 인텔 그 CPU 칩 안에 버그가 있어서 이번 윈도우 10 패치, 업데이트 패치가 이루어지면 성능이 최대 40에서 1%까지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하락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요. 과연 인텔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8700K 8세대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이 정말로 40% 가까이 하락하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AMD의 승리일까요? 우리 AMD 라이젠을 산 한종준 어린이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인가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 이런 재미난 IT 관련 소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은 A 지점과 B 지점을 잇는 도로. 이 도로를 간단하게 간략화시켜서 그래프처럼 나타냈네요. 약도래요. 자, 가로 세로 길이는 자, 확대한 겁니다. 이 정사각 하나를 가로 1, 세로 1입니다. 단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가장 짧은 길, 이거는 나중에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최단 경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본다고 해야 되나요? 자, 그렇다면 자,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가장 직관적인 방법, 우리가 가장 보는 방법 앞에 여기 쭉 도로가 있으면 그냥 쭉 직진하다가 우회전 신호가 있어서 우회전한 다음에 B 지점으로 쭉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과연 몇 킬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얼마만큼을 갔을까요? A에서 우선 이 지점까지는 6칸입니다. 6을 갔죠. 이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세어보면 8칸이에요. 8칸이 갔어요. 즉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총 14의 길이만큼을 가게 되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대각선이 있죠. 그렇다면 A에서 우선 이 대각선의 시작 지점까지 가고요. 대각선을 거쳐서 이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거는 6이 걸리고요. 이 지점까지 가는 경우는 1보다는 길대요. 참, 여기서 이 길이를 대충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1, 여기가 1일 때 이 대각선, 이 길이는 도대체 몇 cm, 몇인가? 자, 피타고라스 정리는 무엇이냐면요. 자, 가로가 예를 들어서 3, 세로가 4, 삼각형이 있을 때 자, 과연 이 길이는 무엇이냐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피타고라스는 4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건데요. 이 대각선의 길이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는 모르니까 C라고 할게요. 대각선의 길이 C의 제곱은 윗변의 길이 3의 제곱 더하기 높이 4의 제곱과 같습니다. 즉 C의 제곱은 3, 3은 9 더하기 4, 4, 16에서 25와 같아요. 그러면은 곱해서 25가 되는 숫자는 뭐가 있어요? 9, 9단, 5단 보면은 5, 5, 25가 되죠. 즉 C의 제곱은 5의 제곱과 같죠. 즉 C는 5가 되죠. 그래서 결국 C는 5가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간단하게 A, B, C라고 할 때 이 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라는 삼각형을 발견해낸 아주 위대한 수학자죠. 자, 그렇다면 이 대각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 모르니까 그냥 c라고 할게요. c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의 제곱은 1, 1의 제곱은 1 더하기 1은 2, 즉 c의 제곱은 2가 돼요. 자, 그러면 곱해서 2가 되는 숫자 뭐가 있을까요? 1은 1, 2일까요? 2는 4, 어라? 1과 4,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거는 1과 4 사이는 2인데 1과 2 벌써 2를 곱했을 때 4로 넘어가 버렸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c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그렇다면 1.5로 해볼까요? 1.5 곱하기 1.5는 뭘까요? 계산해보면 2.25가 나와요. 즉 1.5를 곱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c의 제곱이 2인데 2를 초과해버렸죠. 그럼 1.5보다 작죠. 그러면 1.4로 해볼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1.4 곱하기 1.4는 1.96이 나옵니다. 자, 1.96이 나오죠. 즉 거의 2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c를 대략 1.4라고 부를게요. 원래는 1.414 뭐뭐인데요. 우리는 c를 1.4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의 길이가 대각선의 길이가 1.4라는 게 밝혀졌죠. 그러면 다시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는 이 니은자는 336이죠. 즉 이 빨간 도로로 가면 6 더하기 1.4 더하기 6이 돼서 13.4가 됩니다. 아까 파란색의 이 14보다 13.4가 훨씬 아니지만 아무튼 더 짧죠. 즉 이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대각선, 이 도로를 지나치지 않으면 최단 경로가 나올 수 없다예요. 즉 우리는 이 도로를 꼭 건너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이 도로는요. 이 도로를 건너서 가면 안 되나요? 똑같은 대각선이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쭉 갑니다. 그러면 6에다가 2를 더하니까 여기까지는 8을 왔어요. 그쵸? 여기 1.4고 여기서 여기까지 갑니다. 6이죠. 8 더하기 1.4 더하기 6을 해보세요. 15.4가 나와요. 아까 걸렸던 14보다 더 걸려요. 당연하죠? 이렇게 가서 다시 뒤로 갔다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 이 도로는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추리의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이 도로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내비 뭐 여러 내비 쓰죠. 아이나베, 뭐 티맵,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모든 그 내비게이션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목적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면 내비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간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도로가 연결이 돼 있겠죠.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이 도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계산해내요. 최단 경로는 이거겠죠.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서 이 고속도로 끝 지점에서 여기까지 최단 경로를 또 지정해요. 즉, 이는 최단 경로를 결정합니다. 즉, 뭐 어떤 지점에서든 무조건 우선은 고속도로까지를 가요. 이렇게 최단 경로로. 그럼 고속도로를 지나쳐서 고속도로 끝 지점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가는 국도 있죠. 국도. 최단 국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내비에서 옵션에서 고속도로를 선택하는지, 고속도로를 선택 안 하는지가 있죠. 만약 고속도로를 선택을 했으면 이 내비는 알고리즘은 이 내비 알고리즘은 고속도로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우선 첫 번째 구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다음에 고속도로의 끝 지점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국도의 최단 경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지점. 이걸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라고 해서 이건 고속도로 톨게이트 시작, 여기는 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이 지점까지를 가는데 우리 이걸 C라고 알고 D라고 할까요?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를 구하면 돼요. 총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몇 가지인지 구하면 되고요. C에서 D까지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고속도로 하나죠. D에서 B까지 가는 거. 가는 경로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로를 이 경로를 더해주면 더해주는 거예요. 곱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을 X가지가 있고요. D에서 B까지 가는 방법, D에서 D에서 Y개가 있으면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이거는 왜 곱하기가 나오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우리 경우의 수까지 가는데요. X개와 Y개가 있어요. 이때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뭘까요? 자, 우리 흔히 쓰는 거, 자, 그림을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자, 티셔츠와 바지가 있습니다. 티셔츠는 X개 있고요. 바지는 Y가 있을 때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조합은 총 몇 개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티셔츠는 빨간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어요. 자, 총 두 개죠. 두 개. 그 다음에 바지 Y는 검정색이 있고요. 갈색은 검정색이 헷갈리니까 무슨 색을 할까요? 우리 남색이 있어요. 그때 경우의 수는 뭘까요? 우선 빨간색을 입고 검정색 바지를 입는 방법, 빨간색 바지를 입고 청록색 바지를 입는 방법이 있죠. 자,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하고 D라고 할게요. A를 입고 C를 입는 방법이 있고요. A를 입고 D를 입는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노란색 윗옷에 검정색 바지, B를 입고 C를 입는 방법이 있고요. 노란색 셔츠에 남색 바지, B를 입고 D를 입는 방법이 있죠. 총 AC, AD, BC, BD 총 4가지가 나오죠. 즉 이렇게 X가 2가지가 있고 Y가 2가지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짝 X에서 하나, Y에서 하나 선택하는 방법은 X의 개수인 2, Y의 개수인 2를 곱한 2 곱하기 2 4개가 됩니다. 알겠죠? 자, 아니면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X가 경우가 2가지가 나오고요. Y가 예를 들어서 3가지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X와 Y의 조합이 있죠. X 하나, X 중에서 하나, Y에서 하나는 2 곱하기 3은 6가지가 나와요. 이건 한번 여기다가 바지 하나를 초록 바지를 하나 더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빨간색 윗옷에 3가지 경우가 나오죠. 3가지 기준은 그 다음에 노란색도 3가지가 나오죠.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x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두 가지와 y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세 가지, 아까 여기 세 가지가 됐죠. 곱해서 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X번 나올 거고요. 여기 D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Y번 나올 거고요. C에서 D까지 가는 경우는 어차피 한 번이죠. 한 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인가를 구하는 거는 X와 Y를 곱하면 돼요. 1은 곱할 필요가 없고요. 곱해봤자 똑같으니까. 즉 X 곱하기 Y를 했을 때 이게 이 보기 중에 하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에서 하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최단경 쪼개서 자, 이 커다란 문제를 A에서 C까지로 쪼개고 D에서 B까지로 쪼갰죠. 이거를 분할 정복이라고 해요. 하나하나 낱개로 쪼개서 하는 거. 그러면 다시 A에서 C까지 가는 이 X개의 방법을 쪼개 보도록 할게요. 쪼개면 쪼개서 즉 커다란 문제를 쪼개고 이 쪼갠 문제를 다시 쪼갠 다음에 이 쪼개진 최소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됐죠. 그다음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고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도 해결되죠. 이 문제도 해결되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커다란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분할 정복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가가 돼서 알고리즘을 분석하거나 만들 때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A에서 그렇다면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무식하게 노가다 방법이 있어요. 하나씩 다 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 방법은 우선 단순해요.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단점은 바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빠뜨리다든지 했던 길을 또 가서 중복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수학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문제도 쪼개서 해결하는 거예요. 총 8개의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길은 이렇게 8 다양한 길이 있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그렇죠. 바보 아니죠, 우리? 자, 하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요. 자, 확대를 해볼게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길. 이 지점까지 가는 길은 우선 요 지점까지 오는 길이랑 요 지점까지 오는 길. 요 지점까지 오면은 이제 남은 길은 요거밖에 없죠. 요 지점, 세모 지점까지 오면 남은 길은 여기 지점밖에 없죠. 즉 여기 왔을 때의 경우와 여기 왔을 때의 경우를 더해요. 그렇다면 다시 이거는 재기함수라고 하는데 한번 재기함수 찾아보세요. 점점 쪼개지는 거예요. 함수가 다시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또 몇 가지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죠. 이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가지죠. 즉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더하기 한 가지에서 총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됐다면 이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길이 있어요. 자,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요. 수동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방법 또 있나요? 세 가지로 나왔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를 수학은 오류가 없다고 보죠. 방법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려면 우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하나가 있고,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하나가 있죠. 다른 방법은 없죠. 테머로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하나. 세모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이 원에서 이 아래에 있는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최단 거리 하나밖에 없죠. 즉,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그렇다면 이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두 가지랑 한 가지를 더하니까 세 가지가 되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그럼 우리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A에서 C 지점까지 오는 방법은 이 세모,
세모까지 오는 방법이 있죠. 세모까지 와서 동그라미 가는 거, 세모까지 와서 동그라미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세모까지 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세모까 우선 아래 세모부터 한번 볼까요? 이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죠. 아닌가요? 더 있다고요? 맞아요. 더 있어요. 이렇게 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세모도 다시 쪼개야 돼요. 이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색깔편 이 빨간 동그라미까지 오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세모로 오는 건과 여기서 세모로 오는 방법이 있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로 오는 방법도 다시 이 세모, 빨간 세모까지 오는 방법에서 더하면 되죠. 이 세모에서 오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사각형. 사각형에서 오는 방법이 있죠. 이 사각형에서 오는 방법도 어떻게 돼요? 점점 쪼개지네요. 자, 동그라미로 오는 방법, 동그라미로 오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 사각형을 이제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두 가지가 되죠. 이렇게 하나, 둘, 두 가지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한 가지. 그래서 이 세모는 2와 1을 더한 세 가지가 되고요. 여기까지 이 세모까지 오는 방법도 몇 가지가요? 쭉 최단 거리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요? 3이랑 1을 더하니까 네 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죠. 네 가지에다 한 가지를 더하니까 여기까지는 다섯 가지가 되죠. 이해됐나요? 즉 여기까지는 다섯 가지가 되고요. 자, 즉 이 세모까지 오는 방법은 다섯 가지가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세모까지 오는 방법을 구해볼까요? 위에까지 오는 세모 방법은 동그라미 이 지점에서 동그라미로 간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 지점에서 이 동그라미까지 간 다음에 여기 세모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렇다면 이 동그라미로 가는 거는 여기서 동그라미로 가는 거는 출발 지점에서 네모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네모까지 간 다음에 동그라미로 가고 출발점에서 네모까지 간 다음에 동그라미로 가죠. 그래서 네모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까 해봤지만 뭐 네모로 가는 방법 쭉 해볼까요? 네모, 출발점에서 별표로 간 다음에 네모로 가고 출발점에서 별표로 간 다음에 네모로 가는 방법 있죠. 출발점에서 별표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출발점에서 별표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두 가지죠. 그러면 출발점에서 네모로 가는 방법은 이 한 가지와 이 두 가지를 더한 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3 구해졌습니다. 그럼 여기도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가 돼요. 한번 계산해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가 되죠. 그러면 6가지가 되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출발점에서 네모 간 다음에 동그라미 가는 거, 출발점에서 네모까지 간 다음에 동그라미 가는 거. 아까 여기서 출발점에서 네모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죠. 출발점에서 네모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직선. 3에서 1을 더하면 4가 되죠. 즉 출발점에서 이 동그라미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고요. 출발점에서 이 동그라미까지 가는 방법은 4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세모까지 출발점에서 세모까지 가는 방법은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모와 이 세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다 알아봤어요. 그러면 출발점에서 이 세모를 거쳐 C까지 가는 방법은 10가지고요. 출발점에서 이 세모를 거쳐 C까지 가는 방법은 5가지예요. 총 출발점에서 이 C까지 가는 방법은 이 X는 15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D에서 B까지 가는 방법도 구해야 되죠. 이것도 한번 구해보세요. 이 B까지 구하는 방법은 요거 이렇게 하나씩 쪼개볼게요. 세모에서 동그라미 가는 방법. D에서 세모로 간 다음에 동그라미 가고 D에서 세모로 간 다음에 동그라미로 간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이 있죠. 그렇다면 이 세모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D 지점에서 네모로 간 다음에 세모로 가고 D 지점에서 네모로 간 다음에 세모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다음 네모까지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D에서 별표로 간 다음에 네모로 가고 D에서 별표로 간 다음에 네모로 가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요. 우선 이 D에서 별표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직선밖에 없죠. D에서 이 별표까지 가는 방법은 아까 했지만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세 가지 나왔죠.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네모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와 세 가지를 더한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네모까지 구하면 이 세모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세모까지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별표까지 가는 게 세 가지죠. 그러면 여기서 별표까지 가는 거는 몇 가지일까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하나, 둘, 세 가지. 그러면 이 네모까지 가는 방법은 세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되고요. 이 세모까지 가는 방법은 네 가지와 여섯 가지를 합한 10가지가 돼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10가지가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계산해보면 똑같아요.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총 10가지, 10가지에서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20가지가 나오죠.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15가지와 20가지가 나왔는데 이 아까 티셔츠 어떻게 하면 돼요? 15가지 경우와 20가지 경우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정답은 300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죠.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씩 다 구해야 되고요. 아마 이 문제를 풀다가 시험 시간이 끝이 날 거예요. 땡땡 종치고 우리는 6번 하나도 못 푼 채 빵점이 뭐 5점이나 뭐 맞을 수 있겠죠. 그지만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알기 때문에 단시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은 시간을 단축시키는 놀라운 마법의 도구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